이혼을 하거나 사별하시거나 싱글인 분들한테 하나 권하는 게 있습니다. 이성 친구는 꼭 필요합니다. 한 명도 아니고 한 서너 명 이상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자연스럽게 만나다가 그 다음에 그 중에 좋은 친구 한 명과 재혼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요즘엔 그렇게 이해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재혼을 전제로 할 경우에 처음부터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제약 조건에 부딪힙니다. 초혼 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대를 보는 시각은 좀 유연해지죠. 성격이 좋고 결혼 능력만 있다면 다른 조건들은 많이 안 따지지만, 또 한편으로 결혼 3년 차에서 보통 한 20년 차 사이에 이혼들 하시기 때문에, 아니면 사별이 되시기 때문에 요즘은 출산을 안 하고 아니면 불임 이런 부부들도 많아서 자녀가 없는 경우 많지만, 대부분은 어느 한쪽이 자녀가 있습니다. 이런 자녀에 대한 문제 등 고려해야 될 게 많거든요. 또 상대를 만나는 건 굉장히 유연해졌지만, 한편으로 인생을 너무 많이 아시다 보니까 정작 재혼 상대로 선택을 하려고 하면 더 어려운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 제가 느낀 특징은요, 혼자서 오래 살면 절대 안 된다, 사람은. 왜 그러냐면 얼굴에 항상 수심 내지 그늘이 있는 그런 얼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모르세요. 저처럼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본 사람들은 아는데, 특히 여성들 쪽에서 좀 약간 어두워진 그런 분위기가 항상 있어요.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왜 생각해 보니까 남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해소할 때가 참 많고, 혼자 싱글이더라도 해소할 때가 많은데, 여성들은 그 상태로 폐쇄적이 되는구나. 그게 알게 모르게 심리적으로 아니면 그 생물학적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어떤 컨디션이 전체적으로 좀 우울한 분위기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결론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대안은 뭐냐? 이성 친구를 서너 명 이상은 옆에 두고 쉽게 만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꼭 그 남자와 여자에게는 이성 친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다른 아이덴티티를 가진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요.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결혼 내가 내 이상형 아니면 나와 공감할 수 없는, 결혼 상대로 공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결혼할 수는 없죠. 그러나 짧게 살기든 길게 살기든 이성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든가, 아니면 정서적인 교감을 한다든가, 아니면 요즘에 혼전순결 따지는 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생물학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소라든가, 어느 쪽이든 간에 그 이성 친구를, 그런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공유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이성 친구들을 옆에 두는 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전체를 보면 그래도 결혼정보회사가 좀 더 깨고 유연해지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게요, 우리 30대 이상의 그 싱글 남녀들에게요, 40대 이상의 싱글 남녀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는 게요, 우리 사회에 이성을 만나는 통로가 상대적으로 불안합니다. 소셜 데이팅 서비스라고 요즘 온라인에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불안하지 않습니까? 상대, 또 이성 친구는 필요하지만 상대 여자 잘못 만나면 패가 망신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소셜 데이팅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좀 불확실한 만남이 있죠. 어떤 분은 비용이 저렴하니까 쉽게 이용한다라는 말씀들 하시는데, 이성을 만나는데 그 비용, 그런 약간의 비용을 따진다면은 그분들한테는 전 드릴 말씀 없어요. 그거는 본인의 이제 감수해야 될 문제니까요. 그리고 주변을 보셔도 나이가 들면은 주변에서 사람을 만난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오픈이 되고 노출이 되고, 또 입소문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직장이나 종교단체 어느 쪽이든 이성을 만날 수 있지만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은, 안 될 확률이 더 높죠. 남녀의 만남은 상대적으로요. 안 되면 그에 따른 후폭풍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위기들을 감당해야 되고, 그래서 함부로 상대를 만날 수는 없고요.
또 주변에 지인들, 친척들 속에도 있습니다만 다들 상대적으로 이제 초혼 때에 비해서 젊었을 때에 비해서 그래 풀도 많지 않고 또 잘 안 되면은 서로 민망하고 그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 정보회사에서 만나면 첫째는 쿨하지 않습니다. 쿨하게 헤어진다. 상대가 아니면. 그리고 회사가 어느 정도 공유 공감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너들을 서로 지키게 되고요. 그래서 결혼정보회사의 만남을 특히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깼는데요. 특히 재혼,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재혼이나 이런 결혼에 무거운 전제를 두는 것보다는 좀 더 가볍게 만나게 해서 그 중에 정말 좋은 분하고는 결혼으로 가고 그리고 정말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친구처럼 사귀는 분들 몇 명 옆에 두게 한다면 저는 그게 우리 사회에 굉장한 건강성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남을 요즘 권유하고 있죠. 또 요즘에 더더욱 요즘에 최근에 뭐 사회적인 사건도 그렇지만 뭐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지하철 아니면 길 가다가 여성의 얼굴, 남성의 얼굴 그냥 쳐다만 봐도 오해받는 시대 아닙니까? 말 한마디 잘못해도 또 오해받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이성을 만나는 거는 정말 필요한데 이성을 또 쉽게 만날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습니다. 정말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대니까요. 그런 면에서 저희 결혼정보회사 선우를 이용해서요. 쉽게 이성을 만나고 그 대신 매너는 쿨하게 지켜주셔야죠. 네, 매너 중요합니다. 상대가 싫어하면 절대 하지 마시고요. 얼마든지 좋은 상대를 계속 만날 수 있는데 그런 안 좋은 매너를 보여주셔가지고 내부의 블랙리스트로 체크가 되면 그건 저희가 더 이상 소개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도 이성은 많이 자연스럽게 만나게 하지만 또 신념은 있습니다. 상대에게 피해를 줄 거라고 예상되는 사람은 뭐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만남 조성할 수는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우와 같이 주변에 그 이성 친구를 만난다. 한 분이 아니어도 좋고 두 분, 세 분, 네 분 뭐 만나다 다 헤어지셔도 좋습니다. 30분 만나다 헤어지고 10분 만나다가 헤어져도 좋습니다. 끊임없이 인간에게는 누군가를 만나야 될 그런 욕구가 있는 거고요. 그 욕구에 대해서 누구도 평가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성 친구를 자연스럽게 만나시다가 그리고 그 중에 좋은 사람을 재혼으로 결혼 상대로 만난다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결혼정보회사 대표로서 조언드립니다.